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일정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일정 관리라는 것은 정의된 전체 프로젝트의 구축 범위를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일정 기반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통제하고 관리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일정 관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원칙들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원칙으로서는 관리가 가능한 최소 단위의 작업으로 분할하여서 관리한다는 원칙입니다. 저희가 범위 관리에서 WBS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WBS는 워크 패키지 단위로 분할하여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워크 패키지라는 게 결국은 최소 단위의 작업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워크 패키지 단위로 소요 시간을 정의하고 투입 인력을 할당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너십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특정한 조직이나 팀에게 할당하고 책임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서는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장기간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각 진행되는 단계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기반으로 중요한 이벤트들을 기반으로 이정표를 정의하게 되고요. 이 이정표라는 것이 마일스톤이라는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일스톤 단위로 프로젝트에 대한 산출물들의 중간 점검 등을 수행해 보는 단계를 갖게 됩니다. 이로써 프로젝트가 방향성을 잃지 않고 단계별 목표를 성취해 나가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더 용이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서는 상호 의존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분할된 워크 패키지들은 단독으로 진행이 가능해서 병행해서 진행하거나 원하는 위치 순서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각각 워크 패키지 간에 상호 의존성이 있어서 그것을 준수하여서 일정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B라는 작업은 A라는 작업이 완료해야만 착수가 가능하다고 하면 이 순서를 반드시 적용시켜서 일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일정 관리에 적용이 되는 몇 가지 법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 처리 기사나 기술사 시험에도 종종 출제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첫 번째가 브룩스 로우입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중에도 새로운 인력이 투입되면 오히려 일정이 더 지연될 수도 있다는 법칙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을 투입하면 빨리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새로운 인력에 대해서 먼저는 교육을 해야 할 테고요. 그리고 새로운 인력은 기존의 히스토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실수를 할 확률이 높고 재작업에 대한 위험도 높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추가됨으로써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 해야 하는 채널들이 복잡해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커뮤니케이션 오류도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은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요. 고급 인력을 투입해서 리스크를 좀 줄인다든지 패스트 트래킹과 같은 다른 기법들을 통해서 보강하는 등의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법칙으로서는 40, 20, 40 규칙이 있습니다. 전체 개발 과정에 부여되는 이러한 맨먼스 노력들은 분석 설계 단계 40%, 코딩 단계 20%, 테스트 단계 40%로 분배한다는 원칙입니다. 코딩 단계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할당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분석 설계 단계에 가장 많이 할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분석 설계가 잘못되면 후행 단계인 코딩과 테스트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분석 설계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픈 이후에 시스템 가동 이후에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테스트를 통해서 많은 확인 작업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적정한 분량을 배부해야 된다는 규칙입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의 일정을 추정하는 기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일정을 추정하는 기법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수학적 기법과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수학적 기법들이 앞으로 보실 퍼트나 CPM과 같은 기법들이고요.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기법은 와리프 분석이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과 같은 기법들이 있습니다. 기술사 시험에는 이런 부분이 다 출제되지만 기사 시험에는 주로 퍼트와 CPM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퍼트와 CPM을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퍼트 CPM의 경우에도 기사 시험엔 풀이 문제까지 난이도가 있게 매우 깊이 있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에 그 기술사 쪽으로 해서 별도의 강의를 통해서 풀이 문제 등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퍼트 기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퍼트 기법은 작업 기간 산정 시에 단일 기간이 아닌 확률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법이고요. 3점 추정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 3점 추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일정 관리에서 전체 LOC를 추정할 때 사용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이고요. 공식도 역시 동일합니다. 작업을 예측하는 공식은 이러한 공식을 적용해서 예측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평방편차라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평방편차는 이러한 공식으로 적용을 하게 되고요. 편차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평균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정한 예측치에 최소 어느 정도, 최대 어느 정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추정해 보기 위해서 산정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 예측치가 2달인데 편차가 3일이 추정이 됐다고 하면 최소 1개월하고 3일이 작은 기간에서 최소 3일을 초과한 기간 내에 이 타스크가 완료될 수 있다는 그런 추정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퍼트는 그래서 이러한 추정을 기반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과거 경험이 없어서 소요시간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 주로 활용을 하게 되고요. 특징으로서는 결정 경로, 그 다음에 작업에 대한 경계 시간을 알 수 있고 작업 간 상호 관련성을 도출 가능하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특징들은 예시에 있는 도식을 통해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용이한데요. 이 도식은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라는 도표입니다. 이 도표를 통해서 퍼트도 CPM도 표현을 하게 되고요. 퍼트는 AOA라는 도식을 사용하고요. CPM은 AON이라는 도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AON은 Arrow on Arc라는 의미로 이 간선, 노드와 간선이 있으면 간선이 작업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드는 시작점과 종료점, 그리고 작업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표기법입니다. AON의 경우에는 조금 이후에 CPM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AON과 다르게 이 노드가 액티비티인 작업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간선이 관계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퍼트의 경우에는 이 작업 위에 낙관치와 기대치, 비관치를 표시해서 표현하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각각 예측치를 산정하고 결정 경로를 정의하게 됩니다. 결정 경로라는 것은
각 작업 중에서 시작과 종료 중에서 가장 긴 기간을 가지고 있는 패스입니다. 크리티컬 패스 CP라고도 표현을 하고 임계 경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결정 경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가장 긴 기간을 산정해 놓는 이유는 이 중에 어느 하나가 지연이 되면 전체 기간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되는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프로젝트가 지연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작업 간 상호 연관성은 이렇게 순서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 이러한 선후행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퍼트에서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3점 추정이라는 부분, 편차를 산정한다는 부분, 예측치를 산정한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에 이 화살표인 간선의 작업을 표시한다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일정 관리 기법 중인 CPM 기법을 보겠습니다. CPM 기법은 액티비티 간의 의존 관계, 기간 등을 반영해서 각 활동의 착수 예정일과 종료 예정일을 계산하는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소요시간 예측이 용이한 경우에 주로 활용을 하게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노드의 작업을 표현하게 됩니다. 노드의 표기법이 얼리 스타트, 얼리 피니쉬, 그리고 이 둘 간의 기간인 듀레이션이 표현이 되고요. 아래쪽에는 레이트 스타트와 레이트 피니쉬가 존재하고 가운데가 토탈 플로트입니다. 이 토탈 플로트는 얼리 스타트와 레이트 스타트 간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노드 간의 사이에는 프리 플로트가 존재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산정하는 방법은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규모를 추정하고 작업을 분할하고 이 부분은 범위 관리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CPM 네트워크를 작성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간트 차트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간트 차트를 작성하는 부분은 다음에서 조금 보겠고요. 이 CPM 네트워크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봤을 때는 전방향으로 해서 얼리 스타트와 얼리 피니쉬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방향으로 레이트 스타트와 레이트 피니쉬를 정의하게 되고요.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 토탈 플로트가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각 노드 간의 여유 기간인 프리 플로트가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토탈 플로트와 프리 플로트가 0인 것이 크리티컬 패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 경로가 지연이 되면 전체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CPM 역시 프리 부분은 나중에 별도의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이런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초과됐는데 마지막으로 일정 관리 도구 중에 중요한 간트 차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트 차트는 매우 간단합니다. 각 작업들이 시작과 종료일을 막대 그래프를 이용해서 가시화하는 일정표입니다. 저희가 윗부분에서 CPM 네트워크를 작성하고 나면 이것을 기반으로 간트 차트를 작성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간트 차트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작업이 나열이 되고요. 각각의 작업에 대한 일정을 바 차트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가 순서를 의미하진 작업의 순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작업 경로의 순서는 표시가 불가하다. 이 케이스를 보아도 지금 중간 과정에서 수행이 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작업의 경로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간트 차트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진척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작업이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하면 현재 상황을 바로 확인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어느 부분에서 일정이 지연된 건지 원인 분석이 가능하고요. 진행에 대한 방향을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부분에 지연이 있어서 예산이 초과했는지 등을 관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정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정 관리 이후에 조직 구성의 프로젝트 팀 조직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